시간은 얼마세요? 네, 1시간의 값어치를 얼마큼 높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는다. 이제 상황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는다. 조금씩 하면은 1년 뒤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쓰는 연습을 하자. 안녕하세요. 덕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가기 전에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로 어떤 내용을 보고 싶은지를 물어봤었는데 시간 관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하는 일이 많아요. 많은 일들을 똑같이 주어지는 이 24시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우파를 보면서 가장 꽂혔던 질문은 아니 근데 24살에 뭐 하셨어요? 이거였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1시간은 얼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1시간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 한 달 월급이 아니고 내 연봉도 아니고 내가 1회 일하는 금액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순수 1시간이요. 저는 업체에서 일이 들어올 때 저의 1시간을 항상 말을 하거든요. 1시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버릇이 있는데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활용하면 돈을 버는 거고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연말이 다가왔는데 이때 내가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 1시간의 값어치를 얼마큼 높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작년과는 과연 내 1시간의 값어치를 높였는가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는 한 사례가 있었어요. 21살 때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이 전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네요.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는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 나는 뭐 놀지도 않고 고시원에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는데 한번 얼마큼 공부했나 궁금해가지고 공부한 시간을 적어봤어요. 8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24시간 중에 8시간만 공부를 할 수 있지? 충격이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일어난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어떤 걸 공부할 때 한 거에 대해서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 분단위로. 제가 12시쯤에 내가 얼마큼 오늘 공부했는지를 봤더니 13시간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같은 하루, 똑같은 방,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3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시간을 쪼개서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몸에 몇십 년 동안 좀 익혀있던 방법이어가지고 이거를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정리해보니까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습니다. 2번째는 상황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놔요. 시간대별로라고 하면은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예를 들어 5가지로 나눠 놓으면은 새벽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업무를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점심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업무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업무 요청이 들어오다 보면은 막 정신이 사나워지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새벽에 업체들한테 보내야 될 메일들이라든지 서류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페이퍼워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놓기도 해요. 저는 그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할 일들을 쫙 보내놓는 거예요. 차례대로 저한테 쭉쭉쭉쭉 일이 들어오거든요. 전 그걸 하나하나씩 쳐내고 새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운동, 책 읽기, 그 제한동물 체리랑 놀기, 업무 보기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벽에 정해놓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저는 인스타도 꾸준히 올리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진 보정하기, 진짜로 업무를 보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발레 스트레칭을 하는데 10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 10시에는 보통 운동, 발레 하기, 아니면 진짜로 미팅 나가기. 미팅이 보통 10시, 11시, 12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진짜 업무를 보는 시간으로 정해놔요. 점심시간에 미팅을 잡아놓으면은 점심과 미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가 있고, 점심에 또 운동을 열기도 해요. F4호라고 푸사호라고 제가 운동을 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 저녁 6시부터 8시도 발레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10시에 일을 할 때에는 제가 밤에는 발레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생각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서 어떤 틈이 잠깐이라도 생기면은 나 이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목록에서 쏙 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과외도 지금 받고 있는데, 영어 과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저녁 시간으로 8시, 9시, 10시면은 업무 전화가 저한테 안 와요. 제가 온전히 그냥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때 저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그때 잡아놓기도 해요. 또 다음날 뭐 사진 보정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편집 같은 걸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일정에 대한 거를 한다든지, 새벽에는 진짜 완전히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쓰고, 오늘 했던 일을 쓴다기보다는 오늘 느꼈던 점에 대해서 쓰고, 내일 또는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보는 시간이 저의 다이어리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30분인데 다이어리를 쓰면서 30분 동안 쓴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글을 한 번도 안 쉬고 5분 동안 툭툭툭툭 써보세요. 손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30분 동안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내일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고, 왜냐면은 새벽에 정리한 내가 아직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아침이 기다려지거든요. 가끔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그 전날에 썼던 다이어리 내용이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두근거릴 때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고 그걸 보고 잠들고, 그럼 뭔가 꿈꾸는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계속 꿈꾸는 상태로 이뤄지고, 하루 동안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 어쨌든 시간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저는 그 시간에 그 일들을 다 해내는 편입니다. 직장인분들은 고정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고정적인 시간은 빼고, 그러면 아침, 저녁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퇴근 시간은 누구나 활용해. 그러면 나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침, 새벽 시간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에도 8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 방송국을 다니고 있었는데 5시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 반 정도쯤에 운동을 하고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운동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미리 회사 로비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공부를. 이제 방송 준비하고,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는 날도 있지만은 대학원 공부하는 날도 있었고, 가끔 되게 회사가 좀 여유로울 때 죄송하지만 상사가 좀 어디 나가 있거나 뭐 남들도 조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당시 유튜브를 보거나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면은 리서치를 하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놓으시면은 한번 툭툭툭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뭔가 딱 비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상황별인데요. 제가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앉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미팅 또는 친구를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일, 운동할 때 할 수 있는 일, 택시 또는 버스 이렇게 이동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대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놔요.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다 박혀있는데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적어요. 우선순위 진짜 중요한 것들만 그냥 동그라미 쳐요.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한 거다. 내가 인지를 해놓고 어떤 상황에 닥치는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는 동안에 30분, 40분이 걸려? 난 지금 뭘 할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꺼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책 읽기라고 하면은 그런 온라인 책을 읽기도 하고, 인스타글을 올려야 되면은 그때 인스타글을 올린다거나, 사진 보정을 해야 되면 사진 보정을 한다거나, SNS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그 기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꺼내가지고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어떤 리서치를 한다거나, 특히 저는 이동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좀 힘들거나 머리 아프면은 검색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검색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서 검색하거나, 트렌드 같은 뉴스 읽거나, 스타트업 같은 자료 같은 거 공부하거나, 누웠을 때는 저는 좀 자극을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을 검색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이런 인터뷰를 글을 읽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극받고 싶을 때도 그런 인터뷰를 찾아본다거나 뭐 리서치 같은 거를 다 이제 누워서 하는 편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시간을 내서 따로 하기에는 리서치를 한두 시간 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누워있을 때, 이동 시간에 누구를 기다릴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스몰 윈, 시간을 쪼개야 된다. 시간을 쪼개서 쓰는 연습을 하자. 그 방법으로는 또 첫 번째, 시간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는다.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새벽까지. 두 번째, 상황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는다.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누구를 기다릴 때, 누워있을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별로 정리해놓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운동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스타트업 같은 거를,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지원 사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오프라인 공장 같은 것도 다니고요. 영어도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해야 돼가지고 발레 스트레칭도 하고 있고요. 이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편집자라든지 유튜브 같이 기획하시는 분이랑 미팅도 해야 되고요. 뭔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인스타 사진도 올려야 되고요. 글도 써야 되고요. 다이어리도 써야 되고요. 체리랑도 놀아줘야 되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솔직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원래 해야 할 시간에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짜투리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하면은 하루에 뭔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1년 뒤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제가 거의 산 증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시간을 어떻게 잘게 쓸 수 있는지, 작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 시간이 늦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독지의 시간관리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자는 시간, 이동 시간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